자, 먼저 저희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바로 보고 좀 네, 이야기들 정리해 주시죠. 네,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 흐름 매우 좋았습니다. 뭐 다우지수가 2.43% 급등을 했고요. S&P 500 지수 2.76%. 와우. 예. 기술주는 더 좋았습니다. 3.11%나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얼마 만인가요, 이렇게? 그러니까요. 급반등한 게.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2%대의 상승률을 본 건 진짜 오랜만인 그렇죠. 것 굉장히 같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뭐 인플레이션 우려도 계속되고 있고 경기 침체 우려도 계속되고 있는데 도대체 뭐가 이렇게 증시를 끌어올렸을까 좀 봤더니 기업들의 실적 이 정도면 괜찮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걱정들 많이 했는데. 맞아요. 그래서 시티즌스 파이낸셜 그룹이나 트루이스트 파이낸셜 금융 기업들인데 모두가 다 전망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존슨앤존슨도 깜짝 실적을 발표. 전망은 안 좋았지만 2분기 실적은 좋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넷플릭스도 사실 우리가 가입자가 뭐 200만 명이 이번에 이탈을 했을 거 했는데 97만 명으로 나오면서 이거 엄살였네, 괜찮네라는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뒤에서 조금 다시 자세하게 해보죠. 맞아요. 종목 얘기는 뒤에서 저희가 다시 할 텐데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이 이 정도면 괜찮아, 인플레이션을 잘 극복할 수 있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심리가 좋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점점 증시 바닥론이 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스물스물 또 기어오르죠. 맞아요. 저도 아침에 지수 딱 보고 이거 진짜 바닥 찍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사실 지금 기술적으로도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차트 한번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S&P 500 차트 제가 야후 파이낸스에서 들고 왔는데요. 와, 이게 지금 그 실선으로 돼 있는 우하향하는 그 보라색으로 돼 있는 실선이 50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근데 51선을 왜? 51선은 경기를 보는 장기 추세선 200일선 얘기하고요. 단기로 10일이나 21선 주로 보잖아요. 이 51선은 그 가운데 있는 약간 중기적인 이동 평균선이고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중기적인 추세를 볼 수 있는, 가늠해 볼 수 있는, 따라서 주로 기관 투자가들이 주식을 더 담을까 덜 담을까를 결정짓는 그런 어떤 분기점으로 활용하는 지표거든요. 이 50일 이동 평균선이 아래로 쭉 내려가고 있는데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S&P 500 지수가 위로 오늘 이제 뚫어냈어요. 드디어 50일 이동 평균선을. 여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난 4월에 보라색이 파란색보다 약간 위에 있었거든요. 지금 한 석 달 만에 처음으로 50일 이동 평균선을 회복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시장 참가자들 관점에서 보면 진짜 바닥 아닌가 이제는. 그래서 사실은 진바닥이냐 아니냐를 두고 논쟁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쯤이면 진짜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 기술적 지표는 제가 많이 신뢰하진 않는 게 지금 저렇게 뚫었다가 또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저 이동 평균선만을 보면서 진짜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섣부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뭐 모건 스탠리도 그랬고 골드만삭스도 그랬고 이렇게 바닥론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경기 침체도 이제 중반도 안 갔는데 벌써부터 바닥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우려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주택 지표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주택 신규 주택 허가라던가 채권 건수가 나왔는데 2개월 연속 계속 하락하면서 역시 얘네가 선행 지표인 걸 고려하면 이제 경기 침체인데 바닥론을 이야기하기에는 좀 조금 걱정된다라는 마음도 좀 들어요. 그래서 반론을 하나 다음 차트 제 준비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BOA예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며칠 전에 보고서를 냈는데 이번 약세장은 굉장히 짧고 빨리 끝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거든요. 지금 월가 투자은행들 중에서는 그나마 뉴욕 증시를 좋게 보는 그 하우스가 바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전 세계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매달 설문조사를 하거든요. 경제나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하는데 이번 7월 설문조사가 간밤에 나왔습니다. 그 두 가지 차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앞에 있는 차트는 어떤 거냐면 다만 이제 이 지수는 조심해서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대답한 사람, 부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의 퍼센테이지를 빼요. 그래서 순 개념으로 지수를 산정하거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앞에 있는 개념은 뭐냐면 지금 노멀한 리스크, 펀드 매니저가 정상적으로 져야 되는 그 리스크보다 더 높게 리스크를 지금 포지션에 담고 있는지를 물어본 거거든요.
즉 위험자산 투자를 많이 하는지 이 영으로 돼 있는 기준선보다 높으면 플러스 숫자면 위험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다. 리스크 테이킹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답이고요. 아래로 영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리스크를 안 지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렇게 대답한 거거든요. 보시면 역대 최저가 지금 2008년 10월이었거든요. 첫 번째 빨간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 그게 역사상 가장 낮은 점이었습니다. 1994년부터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2008년이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10월이면 리먼 사태가 터졌을 때거든요. 저 때보다 더 안 좋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위험을 지금 회피하고 있다. 예. 그만큼 나는 주식 비중을 20%까지 담을 수 있는데 회사 내 방침이 20%까지 담을 수 있어. 근데 나는 5%밖에 안 담을 거야. 이런 펀드 매니저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지금. 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방금 유프로가 얘기했듯이 시장은 이제 불황 시작인데 벌써 뭐 반등이라고? 그렇지만 불황은 이제 시작이지만 펀드 매니저들은 불황을 이미 2008년보다 더 많이 반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미 주가에 이게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해석은 그렇다는 거죠. 그 옆에 한번 차트 보시면 이 부분은 뭐냐면 경기가 12개월 내에 둔화될 걸로 보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네. 0 위로 올라갈수록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게 역사상 세 번째로 좀 높았습니다. 가장 높았던 게 언제냐? 2020년 4월 바로 옆에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 터지자마자죠. 네. 그때는 워낙 비관론이 맞아요. 세상이 망할 것처럼 생각했으니까 그때는 예외로 두고요. 그다음 높았던 게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때였고요. 역사상 세 번째로 지금 높아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이걸 해석한 마이클 하트넷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수석 전략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 펀더멘탈 나쁜 거 맞아. 그런데 심리가 너무 벌써 최악으로 가 있어. 이건 앞으로 위험 자산이 반등할 수 있다라는 신호야.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저렇게 뽑았습니다. 과도한 비관론 이꼴 반등의 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경험적으로 보면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가 사실 바닥일 때가 그렇죠. 있고 맞습니다. 시장이 계속 좋아지면서 막 증시에 대한 자신감이 붙고 이제는 뭘 해도 뭐 다 돈 벌 것 같아. 그렇죠. 이때가 맞습니다. 정점이었을 때가 많은데 지금 심리는 그만큼 거의 최악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식은 경기나 이런 데 선행을 해서 이제부터는 그럼 오히려 정말 바닥을 다졌을 수 있어 라는 이제 분석일 것 같은데 이 의견도 맞을 것 같으면서도 그렇죠. 아직까지 이제 확신은 안 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증시의 단계로는 우리 5단계 얘기할 때 캐피툴레이션이라고 투자 시장 참가자들이 이제는 주식 시장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무조건적인 항복 국면 캐피툴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항복 국면에 지금 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포지션 자체는 설문조사 결과는 그렇게 본다면 무조건적인 항복이 나타나면 시장은 본격적인 반등을 보인다라는 어떤 그런 뭐 해석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 증시에 그렇게 상승했던 원인들은 지금 실적도 괜찮았고 이제 증시 바닥론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로 인해서 좀 솔솔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유럽 증시에서의 이야기들도 미국 증시 상승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사실 이 지금 유럽의 물가 지수는 거의 최악으로 나왔잖아요. 8.6% 나왔죠. 네, 역대 최고였습니다. 네, 이게 역대 최고였고 지금 5월 8.1%보다도 0.5%포인트가 더 높게 맞습니다, 나온 맞습니다. 최악의 국면인데 그럼 이건 악재인데 이건 악재인데 이게 왜? 라고 할 텐데 지금 ECB 유럽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1년 만에 이번에 인상을 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25bp가 아니라 오히려 50bp가 된다. 뭐 그런 전망들이 지금 엇갈리고 있죠.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 50bp 가능성이 좀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그러면 이 달러 강세를 좀 완화시키면서 오히려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나 이런 데 도움을 또 줄 수 있다라는 판단을 또 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25bp 인상을 점치고 있는데 50bp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시장에는 호재로 보여지는데 여기 그래서 차트를 준비했어요. 제가 여기 봉 차트를 준비했는데 이게 뭐냐면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이에요. 지금 간밤에 올라갔죠. 그러니까 유로가 강해졌다는 얘기입니다. 1유로 대비 달러를 더 많이 받는 거거든요. 결국은 유로화 가치가 뭐 장중에 지난 14일에 페리티까지 갔었거든요. 페리티 이하로 갔었거든요. 맞아요. 1유로 이꼴 1달러보다 아래로 내려갔죠. 그래서 유로화 가치가 폭락을 하던 때에 오랜만에 지금 며칠째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로존에서도 ECB가 기준금리를 올릴 거야 라는 전망 때문에 유로화가 다시 힘을 받고 있고요. 그 말은 이꼴 달러화가 약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달러 약세는 뭐 이번 실적이 많이 보셨겠지만 달러 강세로 인해서 미국
미국 기업들 실적이 얼마나 안 좋았습니까? 맞아요. 실적 좋았던 부분은 많이 깎아 먹었죠. 그런 어떤 달러와 강세의 부작용을 일정 부분 완화해 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ECB의 기준금리 인상, 유로화의 반등 이건 시장의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은 그냥 전반적으로 정말 증시를 끌어올릴 이슈들이 참 많았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또 준비한 이제 기업들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름하여 주목 이 기업.